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은 이전 유행 때와는 달리 지역 간 전파를 통한 산발적 감염이 눈에 띕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상황에서도 수도권 등 타 지역을 통한 유입, 광주 전남을 오가는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모임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 지역 감염 확진자만 각각 110명과 18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규모 집단 감염세가 두드러지지만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산발적 감염고리도 눈에 띕니다. 광주 625번째 환자의 감염고리를 살펴보면 전북 239번째 환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 고리는 하남 85번째 환자와 이어지고 지난 20일 제주에서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광주에서만 수도권 등 타 지역을 통한 감염된 사례가 8건, 소모임을 통한 전파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감염은 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대화를 나누는 가족과 지인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유행 때와 비교해 광주와 전남 사이의 전파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무지구 유흥지점발 감염인데 인접 시군 간 확산세가 이어지고 교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원인은 타 지역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어느덧 10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발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의식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집회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어제 하남 산업단지의 한 입주업체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에 신고 인원 90명보다 많은 2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파악돼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며 1년 가까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화순 백신 산업 특구가 코로나19 임상시험용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임상시험용 백신은 완제품에 앞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사용될 백신으로 전남 생물의학연구센터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바이오벤처 A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임상시험용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순 백신 산업특구에서 생산된 코로나19 임상용 백신이 임상시험에 성공할 경우 상업용 코로나19 백신 생산도 화순 백신 산업특구에서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문화 교류와 지역민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관 당시의 기대만큼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선아 기자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지난 5년을 진단해봤습니다. 환경오염과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상처받은 지구를 되돌아보는 작품들. 아시아문화전당 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이 선보인 전시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화전당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는 66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창작에 산실이 됐습니다. 연구자, 창제작자, 디자이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각자의 창의성을 가진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발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대형 미디어 아트 공연 무사를 비롯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만 700여 건, 누적 이용객은 1,0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창작했던 그런 좀 대표 콘텐츠를 앞으로는 이제 연례적으로 정례 공연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좀 시도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당뿐만이 아니고 광주에 이런 콘텐츠가 있다, 그런 작업들을.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문을 연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그 위상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개관 5년이 지나도록 문화전당을 대표할 만한 킬러 콘텐츠는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체부 소속 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대부분 예산을 관리 감독하면서도
정작 주요 업무를 법인 성격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입니다.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해 5년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것은 전당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같은 운영 난맥상은 연간 570억 원을 쏟아붓고도 수입은 20억 원에 그치는 경쟁력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조직 구조, 전문 인력의 부족, 전당과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기대에 이하라는 평가 속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특별법에 따라 연말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 회사인 SK E&S에서 원자력 발전소 2기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영암의 간척 농지에 추진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생긴 간척 농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 일대 농경지만 1,800헥타르. 그런데 최근 SK E&S에서 이곳에 태양광 발전 단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골 마을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뒤숭숭합니다. 저렇게 해갖고 너무 배려버리라. 20년 기한해갖고 딱 이제 내놓으면 이제 본인들은 땅 배려버리지. 그 세멘트 파넬라도 징하고 그 어떻게 하고. SK 측은 국내 최대 규모인 2기가와트, 즉 원전 2기 용량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주민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20년간 농지를 임차해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합니다. 미래형 산업 클러스터와 30만 평 스마트팜 조성, 그리고 공적 기금 등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측은 영암군과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3조짜리 하려면 솔직히 영역도 들어가야 되고 사장 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팜플렛 하나 갖고 전부 선동해가지고. 또한 SK 측은 염해 지역 논이라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농어촌 공사 측이 실시한 토양의 염분 측정 방식을 두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는 농사에 의미가 없는 3cm 이하의 그 심토를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서 염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산에서 염전으로, 최근에는 대규모 간척 농지로까지 확대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강화된 반입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광주 환경공단은 광주시 5개 구청과 협의를 통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혼합 반입의 단속 기준과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광역위생매립장 반입 지침을 바꾸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환경공단은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 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 배출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남광주시장에 비대면 고객을 위한 장보기 배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홍어 유통점 2군데와 떡갈비 가게 등이 입점하고 수산물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점포 10군데도 온라인 주문 배달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임시 휴장합니다. 임시 휴장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 실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생태숲 탐방 등은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신안군이 천연자원인 천일염을 활용해 안전하고 기능성이 강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착수합니다. 신안군은 천일염을 활용해 마늘과 양파, 시금치와 배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한 결과 병충해 방제 등의 효과가 나타나 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을 기리는 제20회 김남주 문학제가 시인의 고향인 해남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해남구는 다음 달 6일까지 해남읍에 있는 일상판타지에서 시인의 대표작을 시화로 전시하고 시인의 육성과 영상을 결합한 영상시를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편법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 이른바 공공임대사업자의 갭 투자를 막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년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시세에 가깝게 팔기 위해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이 사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등은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 이전에도 밸브 격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해 왔었다며 노동안전보건 업무에 뒷짐만 쥐고 무능력으로 일관한 데 대해 포스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관련 책임자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30일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5.18 단체 등이 재판부에 전두환 씨의 단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어제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가 5.18과 무관하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헬기 사격과 암매장, 발포 명령 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이 역사적인 심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이번 재판이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재판인 만큼 전 국민에게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 353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83.15점으로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위 법관 5명의 평균은 73.19점으로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권위적인 재판 진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관내 각 법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두산중공업이 용역계약서의 요구 조항과는 달리 용접부를 잘못 시공해서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며 두산중공업을 한빛원자력본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현재 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이후로도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이 흐린 데다가 오늘 비까지 내려서 운전하실 때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꽤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고요. 낮 기온도 13도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갈 텐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내일 10도, 모레 7도가 예상되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2도 정도씩 더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영광과 장성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순천과 광양 15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강진과 장흥, 완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겠고요. 아침 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